자, 이렇게 if문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if 안에 내용을 만족시킬 수도 있지만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에 할 수도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두부가 있으면 두부를 사와, 두부가 없으면 집에 와였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두부가 있으면 두부를 사오고 두부가 없으면 순두부를 사와라, 이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이 else라는 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if에 걸리지 않을 경우 else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if문을 두 개를 쓸 수도 있어요. if문을 두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else를 쓰는 이유는요, 자,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조건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두부 수량이 0보다 크면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죠. 근데 if문을 여러 개 쓰다 보면 이 if와 if 사이에 조건을 따져보면 빈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틈없이 요거 아니면 무조건 이게 돼야 돼 하는 상황에서는 if, else를 써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 현실 세계에서도 법망을 막 교묘하게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if도 마찬가지예요. if가 너무 많다 보면 if와 if 사이를 빠져나가는 놈이 생깁니다. 꼭.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else를 쓴다. 자, 그래서 else를 또 쓰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클래스 만들고 하는 건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 반복적인 걸 우리는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루하더라도 반복적인 걸 계속 잘 따라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패키지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패키지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다, 미안해요. 패키지 안 바꾸고 그냥 차라리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클래스를 자, else 자, stmt 해가지고 당연히 메인 메서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챈 사람들 있겠지만요,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면 위에 이렇게 어딨어? 위에 이렇게 패키지 명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으면 얘는 패키지가 어떻게 되고 클래스명 어떻게 되고 메인 메서드 만들었네,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else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요거예요. 자, 두부가 있으면 두부를 사고 없으면 순두부를 사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가게에 가고요. 자, 그리고 자, 집에 오고요. 자, 그리고 자, 두부 박스에 뭐 0을 하나 넣고,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오타를 여러분들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사해서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있으면 여기다가 두부를 살 거고요. 자, 만약에 두부가 없으면 순두부를 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두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순두부를 사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if문 두 개를 쓸 수도 있지만, 자, if문 두 개를 쓰면 뭐라고 했어요? if만으로 처리하다 보면 조건문 사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if else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거 주석 처리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록을 하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하고 그 슬래시 있죠, 물음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해제하고 싶을 때는 역슬래시로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좀 짜증나네. 한 줄로 만들어 버리니까. 자, 아무튼 자, 요거까지 하고요. 요게 다 된 사람은 주석 처리한 다음에 얘를 if else 문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바꿔보세요. 자, 이거 if else 문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라고 했었죠. 자, if 문 두 개로 어떻게 바꾸냐? 간단합니다. 자, 상황은 두 가지죠. 0보다 크냐 아니냐. 그래서 if를 두 개 쓰지 않고 여기 있는 if는 이제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 else. 그래서 두부가 0보다 클 경우, 즉 두부가 있으면 두부를 사고, 그게 else 아니면 순두부를 산다. 자,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if와 else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if만으로 사용할 때가 언제고 else만으로 사용할 때가 언제고,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뭔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용하느냐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문도 그렇고 특정한 기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적합한 걸 써야 되겠죠. 뭐 파리 잡는데 파리채를 쓰면 되지 뭐 총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else 같은 경우엔 빠져나갈 구멍이 뭐 없이 하는 건 좋은데, 자,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두 가지 if는 처리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의 if를 처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if를 우리가 처리할 때는 else if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if와 else의 관계는 만약 이거면 얘를 실행하고 아니면 얘를 실행해라. else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else if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고 다시, 자,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얘를 실행해. 근데 아니면 무조건 얘가 아니라 아닌데 만약에 요게 걸리면 얘를 실행하고 요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또 얘를 실행하고 요것도 아니야. 그럼 최종적으로 얘한테 와라. 그러니까 else if라는 거는 무조건 아니면 이 뜻이에요. 얘가 아니면 그런데 이 조건이 맞으면, 또 아니면 그런데 이 조건이 맞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if가 4개라고 했을 때는요,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조건에 안 걸릴 때는 얘로 체크해주고, 이 조건에도 안 걸리면 얘를 체크해주고, 여기에도 안 걸리면 무조건 얘를 실행하게 하기 때문에 도중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가 if 걸었다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else if 문을 쓰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냥 계속 쓰다 보면 적합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길 거예요. 아, 여기서는 얘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if와 이럴 때는 else if 써야지, 이때는 if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아, 나 모르겠어 그런 거. 그러면 그냥 무조건 if로 다 발라버리세요. 그냥 쭉. 그러다가 오류 터지고 어쩌고 이런 걸 좀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보단 이게 낫겠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직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딱 보면 딱 알아요. 그냥 아, 이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저렇게 쓰면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치로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삽질을 다 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나쁘다는 건 없어요. 삽질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삽질했을 때 그걸 좀 커버 쳐줄 수가 있어. 이런 삽질했을 땐 이렇게 피해가면 돼라는 게 있는데, 직관적인 사람들은 좀 그게 안 되죠. 너 왜 그랬어부터가 나와요, 보통. 너 왜 그랬어? 어떻게 이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 나는 좀 직관적이지 못해 이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든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if와 else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걸 알았고요. 당연히 else if도 한번 우리가 써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else if도 우리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